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시장을 보실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럴 수 있습니다. 경기 둔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반도체 괜찮은 거 맞나? 미국장도 흔들리고 AI주도 흔들리는데 삼성전자도 같이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냐? 경기가 둔화되면 결국 기업들이 투자 줄이고 반도체 수요도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주식시장은 경기가 둔화된다는 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소비가 둔화된다. 기업 실적이 둔화된다. 금리가 부담된다.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투자자들은 일단 조심하려고 하죠. 특히 삼성전자처럼 경기와 사이클 영향을 많이 받는 반도체 대형주는 더 예민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기 둔화가 온다고 해서 모든 산업이 똑같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은 움직입니다. 다만 더 까다로워집니다. 예전에는 시장 전체가 좋으면 웬만한 종목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도 오르고 2차 전지도 오르고 바이오도 오르고 소비주도 오르고 성장주도 같이 가는 장이 나올 수 있었죠. 그런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 돈은 아무 곳에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짜 성장이 남아있는 곳, 실제 수요가 확인되는 곳, 기업들이 돈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곳, 가격 협상력이 살아있는 곳, 이런 쪽으로 돈이 더 좁게 몰립니다.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를 봐야 하는 겁니다. AI 반도체는 단순히 요즘 유행하는 테마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물론 과열도 있습니다. AI라는 단어만 붙으면 무조건 올라가는 장도 있었고 기대가 너무 앞서간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 HBM, 서버용 DRAM, 고성능 SSD, 전력 인프라, 후공정과 패키징은 단순 유행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들이 실제로 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요. GPU를 사고 있습니다. HBM을 확보하려고 하고 서버 메모리를 늘리고 전력과 냉각 인프라까지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된다고 해도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은 그대로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AI 투자를 완전히 멈추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봐야 할 건 경기 둔화니까 반도체 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경기 둔화 속에서도 어떤 반도체는 살아남고 어떤 반도체는 더 강하게 선택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삼성전자도 여기서 다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가전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D램이 있고요. HBM4E가 있고 서버용 메모리와 낸드, SSD가 있습니다. 파운드리와 선단 패키징도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 흐름과 연결될 수 있는 여러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 둔화 속에서도 왜 AI 반도체는 다르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삼성전자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둔화 이야기를 조금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당연히 조심해야 합니다. 소비가 줄어들 수 있고요. 기업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PC, TV 같은 일반 소비재 수요도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줍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만 하는 회사는 아니니까요.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일반 메모리도 있고 낸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면 삼성전자도 무조건 좋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반도체 안에서도 수요가 갈린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반도체 사이클을 볼 때 PC 수요, 스마트폰 수요, 서버 수요를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 서버라는 축이 너무 커졌습니다. 일반 소비가 둔화돼도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예전만큼 많이 안 팔려도 AI 학습과 추론을 위한 서버 수요는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PC 교체 수요가 약해도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고성능 메모리와 저장 장치를 계속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 속에서도 모든 메모리가 똑같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은 더 선별적으로 움직입니다. 일반 수요는 약해질 수 있지만 AI 수요는 계속 강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봐야 할 핵심입니다. 삼성전자를 그냥 경기 민감주니까 둔화되면 안 좋다, 이렇게만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반대로 AI니까 무조건 좋다, 이렇게 봐도 위험합니다. 진짜 봐야 할 건 삼성전자의 어느 부분이 경기 둔화에 약하고 어느 부분이 AI 수요로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AI 반도체가 왜 다른지 봐야 합니다. AI 반도체는 단순히 제품 하나를 더 파는 시장이 아닙니다. AI 서비스가 커지면 그 뒤에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질문 하나를 넣으면 AI가 답을 만들어내죠.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코드를 짜고 문서를 요약하고 기업 업무에 들어갑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뒤에서 엄청난 서버가 돌아가야 합니다.
합니다. 그 서버 안에는 GPU가 있고요. HBM이 있습니다. 서버용 D램이 필요하고 SSD와 저장 장치도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전력과 냉각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AI 반도체 수요는 한 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수요가 아닙니다. AI 서비스가 더 많이 쓰일수록 연산이 늘어나고 데이터가 늘어나고 서버가 더 필요해집니다. 이게 일반 경기 둔화와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사람들이 새 TV를 벌 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교체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일반 IT 장비 투자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AI 인프라 투자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빅테크 경쟁, 클라우드 경쟁, 검색 경쟁, 자율주행, 로봇, 기업용 AI와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 소비보다 전략적 투자에 가깝습니다. 빅테크 입장에서는 AI에서 뒤처지면 안 됩니다. 경기가 조금 둔화된다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완전히 멈추기 어렵습니다. 물론 속도 조절은 할 수 있습니다. 투자 효율을 더 따질 수 있고요. 금리 부담 때문에 눈높이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방향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는 경기 둔화 속에서도 계속 선택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AI라는 이름만 붙은 모든 종목이 좋은 건 아닙니다. 실제 수요가 붙는 곳, 실제 고객사가 있는 곳, 실제 가격 협상력이 있는 곳, 실제 납품과 실적으로 이어지는 곳, 그쪽으로 돈이 몰립니다. 삼성전자가 이 흐름 안에서 다시 평가받으려면 D램, HBM4E, 서버 메모리, SSD, 패키징 같은 조각들이 실제 숫자로 연결돼야 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건 D램입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HBM 이야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일반 D램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덜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볼 때 D램을 빼고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의 기본 체급은 여전히 D램에서 나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HBM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서버용 D램도 필요합니다. AI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갈수록 서버가 더 넓게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은 대형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추론은 사람들이 실제로 AI를 쓰는 과정입니다. 질문을 넣고 답을 받고 이미지를 만들고 기업 업무에 AI를 적용하는 거죠. 이 추론 수요가 늘어나면 서버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서버가 늘어나면 D램 수요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 속에서도 AI 서버 수요가 살아있다면 삼성전자 D램 체급은 다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물어보는 건 간단합니다. 일반 소비 수요는 둔화될 수 있는데 AI 서버 메모리가 그 빈자리를 얼마나 메워줄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D램 가격이 버텨줘야 하고 서버 메모리 수요가 살아있어야 하고 실적 전망이 같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HBM4E입니다. 삼성전자에게 HBM4E는 그냥 신제품 하나가 아닙니다. 시장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시험대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에서 먼저 시장 신뢰를 얻었고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 강하게 평가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비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삼성전자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HBM4E가 나와도 고객사가 믿어줄까? 샘플이 실제 납품으로 이어질까? 이 질문들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둔화 속에서는 오히려 HBM4E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아무 HBM에나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까다로워지면 더 좋은 품질, 더 안정적인 공급, 더 좋은 전력 효율, 더 낮은 발열, 실제 고객사 검증을 봅니다. AI 서버는 잠깐 돌고 끝나는 장비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 하루 종일 몇 달이고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고객사는 빠른 메모리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버티는 메모리를 원합니다. 전기를 덜 먹고 열을 잘 잡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메모리를 원합니다. 삼성전자가 HBM4E에서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경기 둔화 속에서도 시장이 다시 볼 이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고객사 검증이 필요하고요. 양산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실제 납품과 매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믿습니다. 이쯤에서 자료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경기 둔화 이야기가 나오면 누구나 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돈이 빠지는 곳이 있고 오히려 더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D램을 봐야 하고요. HBM4E를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도 봐야 하고 마이크론도 봐야 하고 엔비디아도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금리, 환율, 외국인 수급,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하죠. 삼성전자 하나 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볼 게 많냐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경기 둔화 속에서 돈은 더 선별적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코스피 2만엔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준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하나만 찍어서 보는 자료가 아닙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나왔을 때 돈이 어디에서 빠지고 어디로 다시 몰리는지 같이 보자는 자료입니다. 삼성전자 D램 회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SK하이닉스 HBM으로 다시 붙을 수도 있습니다. HBM 장비주로 갈 수도 있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번질 수도 있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를 정리해뒀습니다. 좋은 뉴스 하나에 흥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경기 둔화 같은 불안한 뉴스가 나왔을 때도 그 돈이 어느 길목에서 빠지고 어디로 다시 들어오는지 같이 보자는 자료예요. 지금처럼 시장이 까다로워질 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무조건 도망가야 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돈이 강한 성장처로 좁혀지는 자리인지 삼성전자만 흔들리는 건지 반도체 전체가 같이 흔들리는 건지 외국인 수급이 실제로 빠지는 건지 같이 봐야 합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뒤쪽에서 자료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둔화 속에서도 AI 반도체가 다르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무조건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AI 반도체가 좋은 흐름이라는 것과 삼성전자가 당장 무조건 간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식은 항상 기대와 확인이 같이 움직입니다. 기대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수급이 붙어야 하고요. 마지막에는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D램 체급이 있다, HBM4E가 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있다, 서버 메모리와 SSD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 수급이 붙지 않으면 주가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야 합니다. 기관이 따라와야 하고요. 거래 대금이 붙어야 합니다. 반도체 섹터 전체로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좋은 뉴스는 기대를 만듭니다. 하지만 수급은 주가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 구간에서는 더더욱 수급을 봐야 합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시장 전체의 위험 선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부담되면 성장주와 기술주가 흔들릴 수 있고요.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좋은 뉴스만 보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에 실제 돈이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사는지, 기관이 따라오는지, 미국 반도체주가 버티는지, SK하이닉스와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여기서 돈이 몰리는 곳이 어디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 돈은 더 까다로워집니다. 성장이 약한 곳에서는 빠질 수 있고요. 실적이 불안한 곳에서는 빨리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수요가 보이는 곳에는 더 강하게 몰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런 곳이 어디냐? AI 인프라입니다. 물론 AI 인프라 투자도 의심을 받습니다. 빅테크들이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것 아니냐? AI 수익화가 그만큼 따라오느냐? 금리 부담이 커지면 투자 속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이 질문은 당연히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AI 인프라는 다른 산업보다 수요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영역입니다. 빅테크들은 AI 모델 경쟁을 멈추기 어렵고요. 클라우드 업체들은 고객에게 AI 연산을 제공해야 합니다. 검색, 광고, 영상, 기업용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로봇까지 AI가 들어가는 영역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게 뭡니까? GPU가 필요합니다. HBM이 필요하고요. 서버용 D램과 SSD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과 냉각도 필요합니다. 후공정과 패키징도 중요해집니다. 이 흐름 안에서 삼성전자가 어느 길목을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D램과 HBM4E, SSD, 파운드리, 패키징을 실제 고객사 수요와 연결할 수 있다면 경기 둔화 속에서도 시장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지금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포입니다. 경기 둔화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AI 반도체처럼 구조적으로 돈이 몰리는 쪽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과한 낙관입니다. AI 반도체가 좋으니까 삼성전자는 무조건 간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삼성전자가 가려면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HBM4E 고객사 검증, D램 가격 회복, 서버 메모리 수요, SSD와 낸드 회복, 파운드리와 패키징 고객사, 외국인 수급, 이걸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포도 조심하고 무조건 낙관도 조심해야 합니다. 경기 둔화 속에서도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
차분하게 보는 구간입니다. 보유자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많은데 주가가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누구나 답답합니다. 특히 이미 많이 올라온 뒤에는 시장이 더 까다롭게 보니까 호재가 나와도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하루 등락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경기 둔화 우려와 AI 반도체 수요 사이에서 재평가를 받는 구간에 있습니다. 일반 경기 수요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서버 수요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D램 체급을 보여주고 HBM4E 검증을 통과하고 서버 메모리와 SSD 수요를 실적으로 연결하고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같이 보여준다면 시장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은 경기 둔화라는 말에 너무 겁먹기보다 삼성전자가 AI 인프라 안에서 어떤 증거를 쌓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반도체 섹터 전체로 돈이 들어오는지, HBM4E와 D램 기대가 실제 수급으로 이어지는지 이걸 보셔야 합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기 둔화 속에서도 AI 반도체는 다르다. 이 말은 맞는 방향이지만 그렇다고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산업과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AI 반도체가 구조적으로 좋다는 것과 삼성전자를 지금 당장 무조건 따라가도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경기 둔화 우려가 있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더 예민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금리나 환율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요. 미국 반도체주가 조정받으면 삼성전자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빠지면 주가가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기대감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사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삼성전자만 움직이는지, SK하이닉스와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미국 반도체주가 버티는지, D램 가격과 HBM 수요에 대한 시장 해석이 유지되는지 이걸 같이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급하게 따라붙는 종목이라기보다 돈이 붙는지 확인하면서 봐야 하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와 비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SK하이닉스와의 비교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먼저 시장 신뢰를 얻었고 AI 메모리 대표주처럼 평가받았습니다. 그 흐름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기 둔화 속에서도 돈이 AI 반도체로 몰린다는 건 SK하이닉스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AI 메모리 시장이 커질수록 삼성전자에게도 질문이 생깁니다. HBM4E에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D램 체급이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서버 메모리와 SSD까지 같이 살아날 수 있느냐? 파운드리와 패키징을 묶어서 AI 인프라 전체 그림을 만들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잘 나갔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기회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SK하이닉스가 강하게 평가받은 이유가 AI 메모리 시장이 크기 때문이라면 삼성전자가 그 시장 안에서 신뢰를 되찾을 때 다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확인입니다. 고객사 검증, 납품, 실적, 수급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런 흐름을 매일 혼자 다 챙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경기 둔화 우려, AI 데이터 센터 투자, HBM4E, D램 가격,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서버 메모리, 낸드와 SSD,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 금리, 환율, 외국인 수급까지 봐야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챙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종목 하나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나왔을 때 돈이 어디에서 빠지고 어디로 다시 들어오는지 큰 그림을 펼쳐놓고 보자는 자료예요. 삼성전자 D램 회복으로 돈이 돌아올지, SK하이닉스, HBM으로 붙을지, HBM 장비주로 갈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갈지, 전력 인프라로 이동할지 이 길목을 같이 보는 겁니다. 주식에서 가장 아쉬운 건 좋은 뉴스를 보고도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놓치는 겁니다.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반도체 대형주가 흔들렸는데 그 뒤에 다시 HBM 장비주로 돈이 붙을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쉬어가는 사이 후공정과 패키징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 뒤 삼성전자가 뒤늦게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의 이동 경로를 봐야 합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를 정리해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사라는 종목표가 아닙니다. 돈이 어느 길목으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펼쳐놓고 보기 위한 관찰 리스트에 가깝습니다.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 7개 섹터를 같이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져도 돈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반도체 대형주가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HBM 장비주로 돈이 붙을 수도 있고요.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된다면 전력 인프라 쪽으로 돈이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다시 메모리 수요를 믿기 시작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타점 기준 4개도 넣어뒀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쁜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도망가는 것도 아니라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대금이 붙는 돌파인지, 큰 흐름 안에서 쉬어가는 눌림인지, 무너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복인지, 아니면 이미 과열돼서 피해야 하는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좋은 종목을 보고도 너무 비싼 자리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흐름이 살아있는데 잠깐 눌렸다는 이유로 너무 빨리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료에는 단순 종목명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봐야 하는지까지 같이 정리했습니다.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기 둔화 우려에 너무 겁먹는 건 아닌지, 반대로 AI 반도체라는 말만 보고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는 건 아닌지, 삼성전자의 반격 포인트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건 아닌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 정도만 체크해도 경기 둔화와 AI 반도체가 같이 부딪히는 구간에서 훨씬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자료도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감정적으로 따라가지 않기 위해 시장의 흐름을 차분하게 보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도,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도 그 뉴스가 어느 섹터로 건질 수 있는지, 어느 자리가 너무 뜨거운지, 어느 구간에서 확인이 필요한지 같이 보자는 취지입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와 함께 필요한 안내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이걸 다 챙기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경기 둔화, AI 데이터 센터, HBM4E, 디램 가격,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금리, 환율, 외국인 수급까지 봐야 하잖아요. 이걸 매일 혼자 다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시장 체크 포인트,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장중 수급 흐름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공간도 아니고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자료와 시장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면 시장은 당연히 흔들립니다.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가 온다고 해서 모든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돈은 더 까다롭게 움직입니다. 성장이 약한 곳에서는 빠지고 실제 수요가 보이는 곳으로 몰립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 대표적인 길목이 AI 반도체입니다. HBM, 서버용 디램, 고성능 SSD,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 이 흐름은 경기 둔화 속에서도 계속 선택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삼성전자가 그 안에서 디램 체급, HBM4E, 서버 메모리, 낸드와 SSD, 파운드리와 패키징을 실제 고객사 신뢰와 숫자로 연결할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중요합니다. 지금은 공포도 조심해야 하고 무조건 낙관도 조심해야 합니다. 경기 둔화라는 말에만 흔들리지 마시고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어렵지만 결국 돈은 성장과 실적이 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하루 등락보다 AI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증거를 쌓는지 차분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